안녕하십니까. 최대집의 책임정치입니다. 오늘은 탄핵주범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6년 말 10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현재 탄핵까지 그 탄핵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이 최근에 다시 한번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도 10월 중순부터 서울역 광장 거리에 나가서 이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관련된 여러 어떤 태블릿 PC 여러 문제 등등, 당시 최성호 원장의 문제 등등, 이것을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대통령 하야로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된다.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런 걸 주장을 했고, 국회 탄핵 이후에도 이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당시에 혹하는 겨울에 투쟁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탄핵을 주도를 한 사람들이었는가? 지금 4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많은 자료들이 다 이미 사실상 밝혀져 있죠. 그래서 박영수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새누리당의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들,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당연히 촛불 소위 그런 어떤 난동 사태를 일으켰던 그 사태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회의 판을 깔아준 거기에 민노총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거기에 이제 편승을 했죠. 당시 문재인 등등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거기에 편승을 해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대통령 탄핵까지도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이 탄핵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이런 점을 당시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 민주당 쪽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큰 역할을 당시에 했는지 최근에 자료 검토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장동 게이트 관련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지금 특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측에서 이재명 측의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죠. 지금 이재명의 명줄은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쥐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문재인이 이재명으로 가자 하면은 대장동 게이트에서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부정부패, 그 비위행위, 응분응 어떤 죄를 받고 처벌이 되고 대충 묻혀버리겠죠. 지금 대선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은 이재명 이 사람의 대장동 게이트 특검에 의해서 철저히 밝혀야 된다. 제가 어제 동영상을 통해서 그저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과 한편으로 또 한 번 특히 저는 이번에 2016년, 2017년 탄핵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아 놓겠다. 특검에 대한 특검, 검찰에 대한 특검, 이것을 통해서 탄핵 사태를 바로잡겠다. 그리고 재심 청구를 통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원래 정상적인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 피해자, 피해 회복, 명예 회복, 이것도 모두 이루어내겠다. 특별재판소법 등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탄핵의 핵심 주범들하고 핵심 종범들을 법률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저는 이걸 이미 국민과 약속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입장, 우리 또 자유보수당 창당이 진행되고 있는 자유보수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핵의 주범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밝혀서 엄중한 역사적 심판과 단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당시 이재명 시장이 탄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탄핵을 주범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일단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 10월 29일 촛불 집회가 1차 촛불 집회가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죠. 탄핵이 이루어진 2017년 3월 10일 이후 3월 11일 날 20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0월 29일에서 2017년 3월 11일까지 총 20차례의 촛불 집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재명이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지칭하기를 촛불 스타다. 탄핵 영웅이다. 그 탄핵의 전 과정을 거쳐서 촛불 스타 탄핵의 영웅으로 등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지도가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거의 10% 이상을 실제 기록을 했고, 어떤 조사에서는 문재인 당시 경선 후보가 20% 정도를 얻었을 때 이재명 당시 시장이 18%까지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말 그대로 민주당 진영, 저쪽 사회주의 좌익 계열 그 진영에서 상당히 큰 지지도를 얻었다. 그 말은 그쪽 사람들한테 큰 지지도를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탄핵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20차례 촛불 집회, 개근, 그리고 가장 먼저 2016년 10월 26일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하고 야권은 탄핵을 준비해야 된다. 국회에서 탄핵을 가장 먼저 말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그리고 하야 주장, 야권 당시 민주당이 탄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또 2016년 11월 2일에는 페이스북에 당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종범의 증언으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주도한 사람이 박 대통령임이 드러났다. 현직 대통령이 법률 위반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800억대의 금품갈취, 직권남용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하야할 그런 수준을 넘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주장한 대로 나중에 3월 10일 헌재 탄핵, 그리고 그 이후에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구속, 현재까지도 영어 몸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이 주장하던 대로 처음에 아주 탄핵 사태 초기에 주장하던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의 탄핵 주범으로서의 역할에 주목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그가 한 역할에 중대한 역사적 법적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탄핵에서 지금 촛불 집회를 개근하고 여러 가지 방송, 언론 매체에 나가서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고 구속을 주장하고 자기 페이스북,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주장하고 이런 일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서 50억을 받아야 될 리스트로 인물들이 야당을 통해서 공개가 됐죠.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서 6명만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이상의 인물들이 있다는 지금 그런 풍설도 있고, 실제 거기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 자기의 딸을 취직을 시켰고, 그리고 아파트를 대장동에 분양을 받았죠. 분양 시세차익이 한 8억 내외 정도 되면서 분양을 받았고,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화천대유 천화동에 이런 그 회사 돈이 100억이 투자 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뇌물 가능성이 매우 크죠. 뇌물 가능성. 그러면 도대체 박영수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런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그 어떤 천문학적인 그 돈들, 그 돈에서 100억의 돈을 친인척 회사에 투자를 받고 딸이 취직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런 일을 했었겠는가. 분명히 어떤 뇌물로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 이런
일련의 정황들을 보면 이재명의 당시 탄핵 정국에서의 어떤 역할, 탄핵 주범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당시 박영수가 특검으로 이제 야당 추천 특검으로 임명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말 그대로 특검을 주도를 했죠. 거기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고, 이런 어떤 관계,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재명이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결국 당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어떤 특검에 대한 특검, 검찰에 대한 특검, 필요하다면 당시 탄핵 주범들에 대한 철저한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미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에서 유동규가 그렇게 돈을 받고 구속이 되고 이것만으로도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유동규가 뭐 그렇게 측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지만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런 어떤 화천대유 천화동에 이런 어떤 거액의 개발 비리에 얼마나 관여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이제 철저히 밝혀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 탄핵 주범으로서의 이재명의 역할, 도대체 무슨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것을 또 한편 철저하게 밝혀내야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일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을 출간하는 문제 때문에 최근에 8월 9월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냈고, 또 정당을 창당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적인 그런 것을 묻기 위해서 경기도청 찾아가서 분명히 그런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 면담 신청을 하고, 필요하면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 1대1 토론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특검 요구를 우리가 계속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재명 당신이 탄핵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가, 박영수가 특검이었을 때 박영수를 만나서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는가,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과는 무슨 혹시 모종 관계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시절 때 경기도만 자꾸 수술부실에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경기도 산하 도의료원에는 자기 그냥 재량대로 다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저에게 토론 요청을 해온 적이 있죠. 당시 이것은 그래도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이기 때문에 경기도 의사회에서 경기도지사와 토론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론이 그때 성립이 됐던 것이고, 이번에는 대선 후보로서 또 유력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 쪽에 제가 그런 제안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공문을 통해서도 보낼 겁니다. 저희 캠프에서. 탄핵에서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당신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박영수와의 관련성, 그리고 윤석열 팀장과의 관련성 등등 이런 점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제시를 할 것이고, 만나지 않겠다, 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질의서를 주고 올 것입니다. 규탄 기자회견, 그리고 앞으로 점점 코로나 지금 자꾸 이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들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면서 집회도 하지 마라, 계속 4단계 또 2주를 연장시켜 놓고 지금 이미 거리두기는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접종 수준만으로도 사회적인 활동을 정상화시켜도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에 관련된 모든 어떤 국민들을 모두 살려낼 수 있는, 이 사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이미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수도권에서는 집회조차 지금 못하게 계속 하고 있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저는 청와대가 그렇게 하고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이게 가능하게 되면 조만간 더 이상 막지는 못할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서 이재명에게 그 어떤 당신의 역할, 책임 묻는 것, 특검 수용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공포를 느낄 정도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